예, 문희상 국회의장이 밀실 거래로 거의 편법 날치기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이제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의 1차 임시국회가 지금 소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과연 이제 저렇게 날치기 통과한 문희상과 이인영 민주당과 4+1의 불법 친목협의체가 이제는 어떤 편법을, 어떤 불법이나 어떤 편법을 동원해서 진짜로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걸 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켜버리는 게 아니냐 하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애국시민 여러분들의 우려와 또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시간 여러분께 설명을 간단 명료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질문들이 지금 오신 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은요. 첫 번째, 여당 예산안에 원안대로 안 되고 수정안으로 통과된다는데 왜 오느냐? 그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심재철이 이인영하고 양 원내대표끼리 수정안을 거의 만들었는데 이인영이가 나중에 이것이 지연작전에 말려들까 싶어가지고 마음을 갖다 변심해가지고 문희상 의장하고 가서 밀실걸레로 해서 의사일정이랑 부수법안 안 올리고 바로 예산안으로 올려가지고 통과시켜버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정안이 사실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사실 당한 겁니다. 약간의 방심한 측면도 있었고요. 두 번째부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해주신 게 그러니까 선거법하고 공수처법하고 사실상 연동이 된 것 같은데 선거법을 갖다가 타협하고 나면은 나중에 공수처법은 자동으로 또 통과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 어떤 측면에서는 선거법은 타협하고 공수처법은 그냥 묵인해 주는 게 아니냐. 둘 다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둘 다 되든 둘 다 안 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법이라는 것은 지금 원안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패트의 원안 225석 플러스 비례대표 75석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가는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들도 범요건 이중대들도 4+1 협의체에서 이미 나온 안이 250석 지역구 플러스 50석 비례대표제입니다. 50석 비례대표제요. 그래서 잠깐 이 선거법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민주당이 저 이중대들 특히 호남 지역의 지역 의원들의 표를 모으기 위해서 그 100표가 148표가 있어야 통과되거든요, 본회의에. 근데 지난번 거기 정기국회 예산 마지막으로 통과시킨 게 152표 아니었습니까? 156표인가요? 예, 156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56표는 4+1에서 갖고 있다 해가지고 이걸 수로 밀어가지고 잔머리 써가지고 지금 패트까지 다 밀어보려고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156석 중에서 호남계가 대안 모임하고 평화당하고서 14석이 됩니다. 14석이 때문에 이 호남계의 지역구를 축소하지 않는 안으로 지금 250석 지역구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게리맨더링,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선거 인구가 줄어든 지역은 이제 통폐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구 줄어든 기준이 원래는 15개월 전으로 돼 있는데 이걸 갖다 3년 평균으로 내세워가지고 결국에는 이 기준을 바꿔가지고 인구 상한 하한 기준을 바꿔가지고 이 호남의 이 표를 호남 지역구의 지역구를 갖다 존립시켜 주는 거예요. 지역구가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표를 지금 모으려고 해서 이 민주당이 그 호남표를 얻어서 호남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농간을 부리고 있는 거고요. 그 안이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한국당은요, 지역구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지역 비례대표가 75석에서 50석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50석을 갖다가 다 이 정당 투표로 나눈 것이 아니라 50석 중에 절반인 25표만 나누는데 그 나누는 것도 연동 비율을 갖다가 지금 현재는 50%를 하고 아니면은
이제 50% 나와 있는데 이걸 갖다가 30% 20% 지금 낮추자는 이런 지금 생각으로 가지고 이 민주당이 한국당한테 선거법에 협조를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수처를 갖다가 한국당한테 양보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은, 또 공수처법 말씀드리면 어찌됐건 간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장,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다음에 공수처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25명 중에 절반. 검사들을 갖다가 이 현역 검사들 중에 절반밖에 안 하고 나머지 검사는 저기 다른 데서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갖다가, 검사들을 갖다가 다 대통령이 또 임명해. 그러니까 공수처장 임명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해. 그러니까 사실은 공수처장 임명하나, 대통령 임명한 공수처장이 그 공수처장이 검사들을 임명하나,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나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으로 안 됩니다.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안 되고, 그 다음에 한국당에서도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협상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선거법은 연동 비율을 20%나 30%나 20%까지 최대한 낮춰가지고, 정의당은 그렇게 해봤자 한 6석, 7석, 지금 의석 10석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의석하고 정의당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자. 대신 공수처법을 갖다가 좀 양해해주라. 지금 이런 협상안이 나올 수가 있는데, 심재철 원내대표가 한교안 대표랑 절대 그걸 안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문희상 의장이랑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11일날 12일날 임시국회는 쉬고 13일날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법을 갖다가 선거법만 하나 한 게 아니라, 왜냐면 선거법만 하나 하고 나면 또 다음 임시국회 소집해서 또 팩트법을 갖다 상정해서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민주당이랑 이제 이놈들이 선거법하고 팩트법하고 5개 법을 갖다 다 올려온다는 거예요. 13일 날. 예? 그러면은 거기서 누구차 설명드린 대로 한국당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일단 13일 날 안건을 올리면은 바로 필리버스터 신청해가지고 14일 날 임시국회 종료일까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놈들이 다 안건을 상정해서 13일 하더라도 14일까지는 이 필리버스터를 걸기 때문에 절대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통과될 수가 없어요. 필리버스터 하니까. 수정안 낼 것도 막 것도 없어요. 필리버스터로 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15일부터 소집된 임시국회, 이때가 12월 15일 임시국회부터 이제 사생결단이 나는 거예요. 정말 죽느냐 사느냐 목숨 걸고 해야 될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쪽 민주당 쪽, 여당 쪽은 어떻게 하냐면은요, 12월 15일 날 되면은 이제 14일까지 임시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필리버스터 법안이 다시 자동 의결 상으로 상정돼 버리지 않습니까? 자동 상정돼요. 그래서 12월 17일 안까지 무조건 땅땅땅 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156표, 예산안 통과시켜준 156표 갖고 땅땅땅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법 5개 다, 선거법 플러스 나머지 4개 법까지 다. 한국당은 거기서 이제 나온 안이 수정안을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선거법부터 수정안을 갖다가 한 100개, 그 다음에 공수처법하고 공수처 관련법 2개, 거기다도 각 법마다 수정안을 만 40-50개씩,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여기다도 다 수정안을 갖다가 50개, 100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수정안으로 완전히 이번 임시국회, 살라미 임시국회를 계속 해도 아니라 내년 2월 아니면 내년 5월 29일 이 20대 국회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아니면은 4월 15일 총선 때까지 이렇게 버텨볼 수가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수정안을 보내서 다 받아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질문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해오시는 게, 문희상 의장이 저렇게 술수를 부리고 여당이 저렇게 날치기 밀실을 하는데 필리버스터로 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수정안으로 정말 끝까지 막을 수 있느냐, 불안하다.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문희상 의장이 저렇게까지 할 줄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막을 방법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희상 의장이 아무리 저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렇게 불법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도둑이 들어오는데 잠잠 빼고 넥타이 메고 앉아가지고 아이 도둑님 나가세요, 도둑놈아 나가라 이렇게 하면 됩니까? 도둑놈 멍대기 들고 가서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한국당에서 심재철 원내대표는 한교안 대표가 다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민영상 칼럼에서 생각하는요, 법보다 주먹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선요 13일 날 거기 임시국회 13일 날에서 상정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저는 못 믿어요. 그래서 11일부터 국회 본회의장의 의장석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키고 그 다음에 13일 안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5일날 임시국회고만 사전 결단 아닙니까? 15일날 계속해서 15일부터는 완전히 한국당 국회의원 108명이요. 본회의장 의장석을 갖다가 완벽하게 점거해서 이주영 부의장 있지 않습니까? 한국당 측에 이주영 부의장을 한국당 의장석에 딱 앉혀놓고 그 다음에 단상을 딱 두르고 그 다음에 맨 앞서서 이렇게 해가지고 원천적으로 문희상 의장이 의장석에 앉지 못하도록. 왜냐면은 문희상 의장의 의장 권한은 지난 정기국회가 끝났기 때문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임시국회 끝나면 또 끝납니다. 새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새로 다시 의장석에 와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법이 완벽하게 지금은 이제 바꿔져 가지고 저리 본회의장 안에 어느 다른 자리에 앉아가지고 무선 마이크로 이렇게 땅땅땅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더라도 그 법은 불법 법이어가지고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리적으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제 예를 들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아니 수정안으로 이제 15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 수정안을 갖다 딱 올리지 않습니까? 선거법에 대해서 일테면은 그럼 문희상 의장이 그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갖다 붙여줘야 돼요. 이번처럼 예산안을처럼 토론 억지로 토론을 갖다 종료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불법이거든요.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불법을 갖다 저지르면은 나중에 법이 통과되면 무효지만은 그것은 나중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수정안을 갖다 준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의장선을 갖다 점검해서 저자들의 법요건 이중대 돌격대들이 다 무릎 꿇고 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결단을 포기하면 포기하고 선거법 이대로 가자. 공수처법은 뭐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 21대 국회에서 논의하자.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 협상안을 가지고 결단해서 하면 모를까 본회의장을 전 지키면은 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5일부터가 진짜로 사전 결단인데 사실상 13일날 올린다는 것도 꼼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 12, 13 이렇게 11일부터 지키고 있으면은 계속 사전 결단으로 지키면서 15일날 이렇게 법리대로 갔을 때 수정안을 올리면은 문희상 의장도 이 수정안을 안 받을 수가 저는 없다고 봐요. 수정안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것은 워낙 명확한 불법이기 때문에요. 지금 뭐 처음에 그 사보임 패트트랙 시작할 때 사보임 했던 것도 불법이냐 아니냐 하면서 지금 막 억지로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수정안을 안 받아줘 토론에 안 붙여준 것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또 그냥 통과시켜버리고 수정 토론 내립시다 해요. 그러면 두 번째 수정안 또 올려. 그러면 진짜로 의장이요 수정안을 더 이상 수정안을 안 받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건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진짜 명확한 불법입니다. 문희상 의장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그 패트트랙 법을 갖다가 자동 상정돼서 이제 수정안으로 한국당 야당이 막 이제 싸우고 있을 적에 아니면은 또 몸으로 의장석을 갖다 맡고 있을 적에 국회의장이 이제 경위권을 발동할 수가 있죠. 그때는 제 생각으로는 그때는 할 수 없이 몸싸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를테면은 그 경위들이 야당 국회의원들을 다 본회의장 밖으로 끌어내고 문희상 가미가제가 딱 의장석에 올라가가지고
예산안 통과시키지 156표로 갔다가 다 통과시키면은 국회 해산해야죠. 그런 국회 뭐가 있습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또 다음에 저는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사생결단으로 가야 된다. 근데 우선은 13일 날 안건을 상정을 한다고 하니까 13일, 14일 여기는 필리버스터로 임시국회를 갖다가 무력화시키고 15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는 완벽하게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면서 수정안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일단 법리적으로 막을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 간단 요약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급한 상황이 벌어지면은 15일 국회부터 또 다시 여러분들께 이렇게 긴급 편성해서 또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보고 민영상 칼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